만약에 냉장고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음식이 다 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냉장고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집에서 가장 시원한 장소를 찾아 음식을 보관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얼음을 구해서 생활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바로 이 냉장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 68쪽을 보세요. 5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을 정리해 봅시다. 부침 이쪽의 자료를 활용하여 함께 살펴보고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높아져서 나중엔 결국 온도가 같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고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현상은 전도라고 합니다. 액체나 기체에서는 열이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죠?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대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살펴본 내용을 빈칸에 정리해 봅시다. 고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을 따라 이동한다. 한 개 정도 더 정리해 보면 액체나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내려온다. 네, 핵심 내용을 잘 정리했군요. 그럼 아래 2번. 열의 이동과 냉장고를 관련지어 생각해보고 두 친구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냉장고 안의 온도가 차갑게 유지되는 것은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까?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어. 냉장고 안에서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까? 위의 대화를 참고하여 열의 이동과 냉장고를 관련지어 궁금한 점을 생각해보세요.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련된 점이 있을까요? 다음 3번. 빈칸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쓰며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읽어봅시다. 글을 읽기 전 글을 읽는 중에 활용할 부침 3의 부침 쪽지를 미리 뜯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생각이나 질문이 떠오르면 69쪽 예시와 같이 부침 쪽지에 그 내용을 적은 뒤 글 옆에 빈칸에 붙입니다. 적어도 한쪽에 하나 이상의 질문이나 생각을 적어서 붙여봅니다. 지금 보이는 예시는 참고만 하며 실제 자신이 떠올린 것을 적습니다. 글을 읽을 땐 영상은 잠시 멈춰주세요. 글의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싶은 친구는 선생님이 학습 내용 아래에 제시한 글 읽기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보도록 합니다. 다 읽었나요? 그럼 4번.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냉장고와 빙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냉장고는 냉기나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계 장치지만 빙고는 겨울에 보관해 두었던 얼음을 봄, 여름, 가을까지 녹지 않게 보관하는 냉동 창고입니다. 2. 조선시대 동빙고와 서빙고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동빙고는 왕실 제사에 쓸 얼음을 보관하였고 서빙고는 음식 및 의료용으로 쓸 얼음을 왕실과 고위 관료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그럼 3. 경주 석빙고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을 3가지 찾아보세요. 첫째, 바깥 공기를 막기 위해 출입구 동쪽이 담으로 막혀 있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붕에 잔디를 심어 태양의 열을 차단하였습니다. 셋째, 내부 바닥 한가운데에 배수로를 경사지게 파서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여러분이 아는 과학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보며 읽었다면 이해가 더 잘 되었을 거예요. 다음, 이렇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아래 내용은 글을 읽으며 떠올린 생각이나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의 항목,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새롭게 한 것에 따라 분류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했을까? 알고 싶은 것입니다. 빙고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인 것 같아. 축축한 내용이므로 짐작한 것에 해당됩니다. 얼음을 나누어주는 법이 있었다니 신기해.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한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쓰는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장빙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 수 있었어.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경주에 있는 석빙고에 간 적이 있어. 무덤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냉장고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어. 궁금해하는 걸 보니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장대석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야겠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석빙고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 그림 자료를 알고 싶어 하므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석빙고의 얼음을 원겨나 깃에 싸서 보관했다는 것을 알았어. 알았어라는 말에서 새롭게 안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해 보니 내용 파악이 더 쉽죠? 다음, 2번. 방금 활동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이 글을 읽으며 쓴 생각이나 질문을 분류하여 정리해 보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얼음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한 것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주위보다 온도가 낮은 기체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롭게 한 것은 조선시대에는 빙고가 관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각각의 내용을 분류하여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아래 3번을 봅시다. 위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살펴보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을 얘기해 봅시다. 책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은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아가며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는 내용과 책 내용을 비교하며 읽어야 해. 그리고 글을 읽기 전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본 뒤에 떠올렸던 질문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해. 그럼 4번.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을 얘기해 봅시다.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니 글을 읽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있나요?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점들을 잘 발견했네요. 그럼 6번. 배운 지식을 활용해 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이해할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된 문장을 참고하여 써보세요. 내부 바닥 한가운데에 배수로로 경사지게 파서 얼음에서 녹음물이 밖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더 활용할 지식은요?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공기가 밑으로 가기 때문에 석빙고의 바닥은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읽으니 어려워 보였던 내용도 쉽게 익히죠. 다음, 위에 쓴 내용을 얘기해 봅시다. 빙실 안에 얼음이 오랫동안 녹지 않았던 까닭은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인 것 같아. 데워진 공기가 지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찬 공기가 아래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배운 것처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글을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다음 시간엔 오늘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